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다. 시아버지 상호의 재혼 소식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셨던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신단다. 재혼하실 분과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사시겠다고 하신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몇 줄의 문장으로 들려온 중대한 소식. 적어도 미리 상의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는 이 집의 큰 며느리다. 축하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먼저 차올랐다. 그 뒤를 따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 상호의 집에서 식구들이 모였다. 정희에겐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다. 혼자 지내는 시아버지가 신경 쓰여 틈틈이 들러 청소도 하고 반찬도 챙겨다 드렸던 곳. 베란다에는 자신이 가져다 놓은 화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될 은옥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혼자 지내셔서 그런가 집이 참 휑하네요. 여기저기 손길이 덜 닿은 것 같고 제가 오면 좀 더 살림다운 살림이 되겠죠. 정희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휑하다니 내가 얼마나 다니며 돌봤는데. 그러나 말은 꿀꺽 삼켰다. 억지로 웃어야 했다. 네, 아버님도 오래 혼자 계셔서 허전하셨을 거예요. 큰 며느리시죠? 은옥이 다시 물었다. 네, 잘 지내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곧 시동생 부부도 도착했다. 현지는 정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단톡방 보고 알았어요. 그래도 형님 덕분에 아버님 혼자 계실 때 든든하셨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숨통 같은 위로가 되었다. 상호가 장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결혼식은 번거로우니 안 하기로 했다. 대신 가족 사진은 꼭 찍자. 액자 하나 걸어두면 되지 않겠냐. 은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죠. 다 같이 웃고 찍으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러다 은옥이 갑자기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 씨가 근처 사진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예약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라 믿음직스럽네요. 은옥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정희의 대답은 의무처럼 들렸다. 현지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날 옷은 어떻게 맞출까요? 흰색 계열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어떤 옷으로 그 사진 앞에 서야 할까? 그냥 깔끔한 옷이면 되지 않을까? 은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그래도 새 출발인데 좀 화사하게 입어야죠. 액자에 걸릴 건데.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허전했다. 사진 한 장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일까? 나는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그날 밤 부엌 등 아래서 설거지를 하던 정희는 손에 쥔 나무 숟가락을 오래 바라봤다. 숟가락의 나무결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내가 다니며 돌본 시간도 분명 남아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 흔적들이 어떻게 보일까? 약속한 토요일 정희가 예약해둔 사진관 앞에 가족들이 모였다. 오래된 간판과 바랜 커튼이 걸린 입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정희는 깔끔하고 정직한 곳이라 생각해 예약했지만 은옥의 얼굴에는 미묘한 실망이 번졌다. 여기 조금 낡았네요. 요즘은 더 세련된 스튜디오도 많을 텐데. 은옥이 말끝을 흐리며 웃었다. 상우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사진이야 어디서 찍어도 되지.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찍는 거잖아. 정희는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다. 분명 가격도 합리적이고 평도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실수한 걸까? 사진사 아저씨는 정성스레 의자를 정리하며 자리를 잡아주었다. 어르신은 가운데 앉으시고 어머님은 옆에, 자녀분들은 양옆에 서주시고요. 어머님이라. 사진사가 무심히 뱉은 호칭에 은옥은 미소를 지었고 정희는 목구멍이 답답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자리가 이제는 이렇게 당연하게 불리는구나. 플래시가 터졌다. 이 사진관은 컨셉이 이게 다인가? 은옥은 사진관이 마음에 안 드는지 조용히 불만을 터뜨렸다. 그 말에 정희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싶어졌다. 잠깐의 휴식 시간, 현지가 정희 옆으로 와서 속삭였다. 형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진이 뭐 중요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서 현지의 위로에 정희는 마음을 다잡아 본다. 마지막 촬영이 끝나자 은옥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액자 걸어두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다음번엔 좀 더 현대적인 곳에서 찍으면 더 잘 나올 것 같네요.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사진관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흩날리는 가운데 정희에게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상호의 집. 오늘은 은옥이 상호의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다. 현관에는 은옥이 새로 가져온 꽃무늬 슬리퍼가 놓였고 거실 한쪽에는 큼직한 캐리어가 기대어 있었다. 아이고, 이제야 집 같네요. 은옥은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혼자 계실 땐 아무래도 어수선했을 텐데 제가 있으니 조금씩 바꿔야겠어요.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바꾼다? 낯선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옥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옷장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 정희의 눈에 낯익은 운동복이 스쳤다. 작년 시아버지 생신 선물로 정희가 직접 고른 것이었다. 색은 소박했지만 시아버지가 자주 입으며 편하다고 말했던 옷. 이 운동복은 좀 낡았네요. 촌스럽기도 하고 버려도 되죠? 은옥이 아무렇지 않게 묻자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건 작년에 제가 드린 건데 아버님이 자주 입으셨거든요. 아이고, 정희 씨. 마음은 알겠는데 옷이란 게 또 새 걸로 입어야죠. 제가 더 잘 어울리는 걸로 하나 사드리면 돼요. 은옥은 웃으며 그대로 옷을 옆에 치워버렸다. 상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래, 이제 새로 사면 되지 하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편하다며 자주 입으셨던 건데. 거실로 돌아온 은옥은 다시 활짝 웃었다. 정리하고 나면 집이 훨씬 깔끔해질 거예요. 정희 씨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다. 내가 드린 선물 하나조차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상호는 흐뭇하게 식탁에 앉았다. 은옥이 직접 가져온 반짝거리는 그릇들이 식탁 위를 채웠다. 정희가 늘 쓰던 소박한 그릇들은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었다. 현지가 정희를 슬쩍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님이 하신 것들 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정희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희는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그러나 마음 저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기운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퍼진 주말, 친척 몇몇이 상호를 축하한다며 집을 찾았다. 식탁 위에는
은옥이 준비한 음식이 한가득 놓였다. 새로 산 반짝이는 그릇들이 상을 채웠고 정희가 미리 가져다 둔 장아찌며 나물은 구석에 밀려 있었다. 와, 밥상이 푸짐하네요. 누군가 감탄했다. 역시 은옥 씨 솜씨가 남다르시네. 은옥은 겸손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유, 별거 아니에요. 다 있는 재료로 간단히 한 건데요. 그래도 제가 오니까 집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웃었다. 정희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졌다. 저 장아찌도 저 나물도 내가 만든 건데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동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편하시겠네요. 예전보다 상이 훨씬 세련됐어요. 역시 여자가 살림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또 한 번 파고들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뭘 해왔던 걸까? 목구멍이 막혀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현지가 슬쩍 정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형님, 저 나물은 형님이 하신 거 맞죠? 저는 맛으로 알아요. 정희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은옥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다들 많이 드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상 차릴 테니까요. 웃음과 환호 속에서 정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날의 식탁은 배부름 대신 묘한 허기를 남겼다. 며칠 후 상호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서류가 몇 장 놓여 있었다. 큰일은 아니고 상호가 입을 열었다. 내 나이도 있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상호는 말을 이어갔다. 집 절반은 은옥 씨 앞으로 증여하려 한다.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증여? 이제 막 재혼하셨는데. 상호의 작은 아들 동준이 물었다. 갑자기요? 나머지는요? 그의 아내 현지도 상호를 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야 법대로 하면 되지. 자식들한테 가게 될 거야. 상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나이도 있고 같이 살면서 수발도 할 테니 이 사람에게도 권리를 줘야지.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정이 제일이죠. 정희는 서류의 첫 장을 응시하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상의해 주셨으면 했어요. 동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상해? 아버지 재산인데. 재산 이야기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관한 이야기요. 모든 일엔 절차가 있잖아요. 정희는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다. 절차? 은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정희 씨, 저는요,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상호 씨가 연세도 있고 돌발 상황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수 있지요. 상호가 말을 이었다. 나도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다. 나중에 너희끼리 싸움 나지 말라고. 은옥 씨 없었으면 나 혼자 병원도 제대로 못 갔을 거다. 사실 이제까지는 상호가 아플 때 대부분 정희가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이번 여름만 해도 상호의 허리가 크게 아팠을 때 동수는 회사 때문에 자주 못 왔고 정희가 모시다시피 했다. 그러나 상호에겐 최근 은옥과 병원에 다녀온 기억만 남아있는 듯했다. 정희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끼리 조금 상의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괜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 씨, 오해라뇨. 서운하네요.
저는 오히려 정희 씨가 제 마음을 오해하시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저 어르신 곁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마치 서운함으로 내뱉은 말이 단번에 이기심으로 둔갑해버린 듯 목구멍이 막히고 숨이 답답했다.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다. 동생 부부가 어색하게 웃으며 애써 말을 돌렸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따뜻한 자리였지만 정희의 마음은 한없이 시렸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 운전하던 동수가 입을 열었다. 아까 그런 말은 왜 해? 괜히 가족들끼리 분위기만 어색해지게 말이야. 가족들끼리. 정희는 마음속에서 단어들을 더듬었다. 속상한 마음에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격양되었다. 제가 정말 못할 말을 했나요? 동수도 같이 격양되며 말했다. 아버지 재산 문제에 당신이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있어? 욕심내는 것처럼. 욕심? 정희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비가 연일 내리더니 어느새 상호의 생신날이 다가왔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지만 상호의 집은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챙겼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해 큰 그릇에 담았다. 비 오는 날씨라 몸은 무겁지만 아버님 생신인데 정성을 다해야지. 상호의 집에 도착해 주방으로 들어섰다. 은옥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머, 이걸 다 준비해 오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맛 좀 볼게요. 정희가 옮겨 담을 접시를 가져오자 은옥은 손바닥을 내밀어 가로막았다. 아직 올리면 안 돼요. 은옥은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먹더니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 싱겁고 이건 또 너무 짜네요. 손님들 드실 건데 이대로 내면 안 되죠. 제가 다시 손을 봐야겠어요. 정희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간 맞추려고 몇 번을 다시 본 건데. 은옥은 소금을 치고 간장을 붓고 깨소금을 잔뜩 뿌리며 반찬들을 자기 손맛으로 바꿔냈다. 그러고는 주방을 나오며 손님들에게 크게 말했다. 원래는 간이 안 맞아서 걱정했는데요. 제가 손을 좀 봤더니 이제야 먹을 만하네요.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정희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동수가 술잔을 들며 덧붙였다. 역시 어머님은 다르시네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꼼꼼하지 못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니 든든하네요.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상호가 입을 열었다. 정희가 그동안 살림도 많이 도와주고 손맛도 괜찮아. 다들 알고 있잖아. 정희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에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그러나 상호의 다음 말은 곧장 그 울림을 꺾었다. 은옥 씨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희 내가 한번 생일상 차려주면 좋겠다. 내 솜씨를 안 보여주면 섭하지.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음식을 깎아내리더니 이젠 또 생일상을 차리라니 나는 무슨 마음으로 그걸 해야 하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웃음과 덕담이 오가는 식탁 위에서 정희의 가슴은 점점 젖어들었다. 상호의 생신 모임이 지나고 설이 성큼 다가왔다. 며칠 전 은옥은 며느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설 음식은 다 같이 준비해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 같이 하면 조금은 덜 힘들겠지.
서로 이해하고 정도 쌓이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러나 음식 준비를 약속한 하루 전밤, 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현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애가 저녁부터 열이 나더니 지금은 상태가 심각해서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내일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안하긴 무슨, 걱정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혼자 마트를 돌며 고기며 채소를 샀다. 팔이 빠질 듯 무거웠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설인데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야지. 상호의 집에 도착하니 은옥은 거실에 누워 있었다. 아이고, 정희 씨 왔어요? 내가 어제부터 속이 안 좋고 머리도 지끈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오늘은 도저히 손을 못 대겠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칼과 냄비를 부딪히며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다. 손목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내일 모두가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저녁 늦게야 설 음식 준비가 끝났다. 정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설날 아침 정희는 몸살이 나서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 여보, 나 점심쯤에 가면 안 될까? 오전에는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동수는 짜증스럽게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난 먼저 갈게.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약을 삼키고 점심 무렵 간신히 상호의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이미 친척들로 북적였다. 은옥은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으며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희를 보자마자 손짓했다. 아이고, 정희 씨. 마침 잘 왔어요. 저기 저 그릇 좀 내오고 음식 조금만 더 데워주세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손님들은 음식이 올라오자 감탄을 터뜨렸다. 와, 상이 정말 푸짐하네요. 역시 은옥 씨 솜씨가 남다르십니다. 이제 며느리들도 편해졌겠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니. 은옥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전날 하루 종일 홀로 힘겹게 준비한 정희의 고생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정희는 쓰러지듯 앉았다. 여보, 나 너무 서운해. 내가 전날 하루 종일 준비한 건데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어머님이 다 한 것처럼 됐잖아. 그러나 동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속 좁게 왜 그래? 다 같이 잘 먹었으면 된 거지. 괜히 피곤한 얘기 좀 하지 마.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드는 자신이 속이 좁은 걸까? 가족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만 그 속에 자신은 없었다. 몸은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눈꺼풀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지 며칠 뒤 정희는 집에서 반찬을 만들다 시댁이 떠올랐다. 아버님도 드시면 좋겠지. 잡채와 멸치볶음, 나물 몇 가지를 함께 담아 상호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은옥이 마침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다. 어머, 정희 씨. 또 뭘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 반찬을 좀 했는데 아버님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은옥은 반색하기보다 고개를 갸웃하며 그릇을 받아들었다. 아이고, 정희 씨 마음은 고마운데 솔직히 제가 매번 손을 좀 봐야 하잖아요. 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그것도 조금 귀찮긴 해요. 그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귀찮다니 내가 정성을 들여 만든 건데.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만든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좀 속상하네요. 순간 은옥의 미소가 굳었다.
아이고, 정희 씨. 제가 뭐 나쁘게 하려는 말이었나요? 그냥 제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기운이 치밀었다.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걸까? 예민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어있는 반찬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정희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다짐을 했다. 앞으로는 참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는 거야. 며칠 뒤 정희와 동수는 상호의 집을 찾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낯선 물건이 눈에 띄었다. 벽 한쪽에 반짝이는 골프채 가방이 세워져 있었다.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님, 골프채예요? 골프 안 치시잖아요. 상호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은옥 씨가 사왔다네.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은옥이 부엌에서 나와 당당하게 말했다. 요즘 시니어 골프도 많다잖아요. 운동 삼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상호 씨랑 같이 치고 싶어서 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버님 허리도 자주 아프시잖아요. 골프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말에 은옥의 표정이 굳었다. 정희 씨, 제가 제 생활비 아껴서 산 건데 왜 그러세요? 허리 아프신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상호 씨 즐겁게 해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자신은 그저 건강과 살림을 걱정한 것뿐인데 순간 괜한 간섭을 하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동수가 옆에서 말을 보탰다. 당신도 참 좋은 마음으로 산 건데 왜 괜히 태클을 걸어? 아버지 즐겁게 해드리려는 건데. 정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을 내리깔았다. 내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네. 상호마저 은근히 은옥의 편을 드는 듯 말했다. 정희야, 내 마음은 알겠다만 괜히 분위기 흐릴 필요 있겠니? 은옥 씨도 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그 순간 정희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들 은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다. 그녀만 따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목소리는 공중에서 흩어지고 말았다. 은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골프채를 쓰다듬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연습장 가봐요. 제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호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수도 그 모습에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정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가슴 속에는 얼음장 같은 서늘함이 내려앉았다. 정말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주말 오후 정희와 동수는 상호의 집에 들렀다. 현관에는 또다시 낯선 풍경이 보였다. 골프 연습복과 모자가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골프장 예약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은옥이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상호 씨랑 오늘 연습 다녀왔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두세 번 더 하면 금방 느실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젊어지신 것 같죠? 상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운동하니 기분은 좋더구나. 허리도 좀 덜 아픈 것 같아. 정희는 속으로 허리에 무리가 갈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말을 아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다. 레슨비 128만 원. 골프채에 복장에 레슨비까지 아버님의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님, 건강에 무리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비용도 꽤 드는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은옥이 웃음을 거두고 끼어들었다. 정희 씨,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상호 씨 기분 좋으시다는데 왜 그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세요? 무슨 제가 함부로 쓰기라도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정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자신이 돈에 집착하고 괜한 간섭을 하는 며느리로 몰려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동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보, 또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좋은 일인데 왜 자꾸 투집을 잡아? 아버지도 즐겁게 하시는 건데.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엔 자신을 이해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정희는 결국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 말은 이 집에서 늘 튕겨나가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 거실에는 은옥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반짝이는 골프채 가방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웃음이 가득 찬 공간에서 정희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또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그날은 상호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었다. 정희와 동수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의사는 허리에 무리가 있으니 골프 같은 운동은 삼가라고 조언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은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유, 의사들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 쓰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요. 상호 씨,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 조금씩만 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제일이잖아요. 정희가 참다 못해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아버님 허리 상태는 장난이 아니에요. 의사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골프도 그렇고 지출도 너무 늘어난 것 같아요. 은옥의 얼굴이 단박에 굳었다. 정희 씨, 또 돈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사치를 했다고 그래요. 상호 씨 즐겁게 해드리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사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버님 돈이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굳이 골프까지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며느리로서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동수가 불쑥 끼어들었다. 당신 그만해. 피곤하게 왜 이래? 왜 매번 어머님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냐고.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태클? 난 아버님 건강이랑 생활을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왜 늘 내 말을 가볍게 흘려버려? 내가 한 게 다 괜한 간섭이야? 동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래, 간섭처럼 들려. 어머님도 불편해하시잖아. 당신이 큰 며느리라면서 왜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망쳐?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찢었다. 집안 분위기? 내가 몇 년 동안 아버님 병원 모시고 살림 챙기고 당신 대신한 일들은 뭐였는데? 그건 분위기를 지킨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수고였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상호마저 난처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은옥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정희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어. 당신이 내 편이 돼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어. 정적이 흘렀다. 동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탁자 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드디어 말해버렸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도 금이 간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지난 몇 달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 은옥의 당당한 웃음, 가족들의 시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가볍게 흘려버린 남편의 말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가족 단톡방에는 은옥과 상호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오늘도 즐겁게 운동하고 왔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정희의 가슴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때 동수가 무심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은 당신이 너무 심했어. 앞으로는 제발 조용히 좀 해. 우리만 힘들어지잖아. 정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만 있을 뿐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다 정희가 낮게 말했다. 동수 씨, 나 더는 모르겠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있는 건지, 당신 옆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동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또 그 소리야?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니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려왔다. 정희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넣어둔 이혼 상담소에서 받은 안내문이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당신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내 길을 찾아야겠지. 동수는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정희의 마음을 대변하듯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정희의 귀에 울려 퍼졌다. 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시작된 균열. 결국 나는 나의 삶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낯선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유난히 하늘이 맑고 깨끗한 날이다.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펼쳐놓은 공책 한 권.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운함, 분노, 외로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이 굵게 적혀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길을 선택하자.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다. 은옥과 상우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정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화면을 천천히 껐다. 그래, 이제는 저 웃음 속에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그때 동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희야, 미안하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너무 늦게 말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 정희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방 속 서류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안에는 아직 이혼 상담소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손끝을 잠시 거기 두었다가 다시 천천히 걷어들였다. 마음을 바꾸니 오랜 세월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보인다. 이 집에서의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비로소 또렷하게 보였다.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남편의 사과는 늦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